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관리하면서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아마 전과는 다른 결과를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공부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걸 안내해드리기 전에 성적과 이 공부의 깊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점을 받을까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험 범위까지 확인했어. 그러면 50점 받습니다. 50점. 50점. 왜? 마음만 먹었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마음 먹은 걸로 시험 본다. 그 마음으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50점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먹고 나서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를 천천히 또박또박 꼼꼼하게 읽었어요. 한 번 읽었습니다. 몇 점 받을까요? 70점 받습니다. 70점.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그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요약 정리도 하고 흐름에 맞게 정리했어요. 몇 점 받을까요? 한 80점 받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화했다라는 거는 핵심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안 된 거예요? 암기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그리고 암기 연습도 해야 돼요. 오답 노트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 90점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10점은 뭘로 채워지느냐? 서술형 대비라던가 종합 문제라던가 심화 문제, 이런 것까지 나가줘야 95점,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깊이와 성적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늠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성적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평가 계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우리 학교 시험 평가 계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고 있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주소를 밑에다가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의 학교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러고 나면 학업 성취사항이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교과별 평가 계획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 지필고사의 비율과 수행평가의 비율, 그리고 지필고사 안에서 객관식의 비율과 서술형의 비율,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가 다였잖아요. 수행평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필을 100점 받더라도 수행평가가 망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평가 비율이 적어도 20%는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율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내가 지필고사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수행평가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객관식만 풀어서는 안 되는구나, 서술형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실적인 목표와 보상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인 겁니다. 목표를 정하실 때 현실적이지가 않고 비현실적이면 그 목표가 의미가 없어요.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목표는요, 전체적으로 뭐 평균이라든가 등급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과목별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수학을 전에 85점 받았다 그러면 이번엔 90점, 그 다음에 국어가 70이었는데 이번엔 뭐 80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목표를 좀 세분화시켜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목표가 기억이 나신다면 이전 목표와 그 당시에 받았던 점수, 그리고 이번 목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목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70점인데 지금 갑자기 90점을 목표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90점 받으면 최신 폰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 하죠. 왜?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꺾고 싶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얘가 어차피 못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질러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와 비현실적인 보상이 만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애도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최신 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쿠션 안 맞을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70점에서 80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엄마 나 이렇게 올리면 한 10만 원 정도 용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딱 타협을 했을 때 서로가 기분 좋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70에서 80점 올린다는 건
무려 15% 정도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가 세운 현실적인 목표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목표까지 세우고 보상까지 세웠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구체적인 핵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핵심 전략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90점을 받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험을 봤더니 계산에서 좀 단순 실수를 해서 깎여갖고 90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 핵심 전략은 뭐가 됩니까? 풀이 과정을 다 써보는 거죠. 이게 핵심 전략이 돼요.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문제집을 3권 푼다. 이거는 핵심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집을 몇 권 푼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을 수 있는 것들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시험 범위의 소단원 목차를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관리하면서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대한 목차를 정리하면서 그 큰 흐름들을 한번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목차를 중간중간에 저희가 얼마나 됐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공부하면서 한 주 단위로 제가 체크를 하게 해봐요. 특히 금요일 날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되어 있네? 안 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거 앞으로 좀 더 해야겠네? 그러면 주말에 잘 안 놀아요. 예. 해야 될 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단원별로 교과서만 읽어봤는지, 문제까지 풀어봤는지, 요약 정리는 했는지, 암기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미리 소단원 목차를 쭉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교 평가 계획 확인하기. 자, 두 번째는 현실적인 시험 목표와 보상 정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전략 구상하기. 자, 네 번째는 시험 범위의 소단원 목차 정리하기입니다. 꼭 다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